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논란의 주식 HLB. 자, FDA 승인이 불발이 된 다음에 급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빠졌고, 자, 차트 보시면은 이제 살짝 옆으로 누워가는 모습입니다.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건지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을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데, 이평선들이 하향을 했기 때문에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살짝 거래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팔고 나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슈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팔고 나와야 될지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궁금해지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을 끌어올린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HLB 따지고 보면은요, 3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4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6개월 정도 HLB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리보세라닉, 캄넬리 주막에 효능에 문제가 생겼던 것도 아니고 단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불발이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어떤 막연한 이슈 때문에 급락을 해요. 자,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기준이 될 만한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는 뭐가 잘 안 되나 보다, 안 풀리나 보다, 피어가 작용하면서 팔게 되고, 올라갈 때는 자, 승인 나나 보다, 포머, 피어 오브 미싱아웃. 아주 극명하게 이게 증명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주봉이나 월봉 보잖아요. 이미 이거 이 52주도 아니고 그냥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7, 8년 만에 고가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출구 전략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매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매도 전략.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갔던 종목들, 고가 갔던 종목들 있죠. 바이오 종목들. 자,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이슈나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대응의 영역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픈이 다 됐죠, 이슈는. 자, HLB 보시면은 FDA 승인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먼저 세 가지 정도 단계를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그냥 이슈 한번 정리해 보고요.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트 기술적인 부분. 세 번째, HLB 전체 계열사가 커버 가능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고 추가적인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HLB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상당히 여러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 중요한 약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약, 세포치료제가 있죠. 그다음에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닉, 이번에 승인에 실패했죠. 그다음에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양건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실패한 다음에 BIMO, 그다음에 FDA 승인 변수 아니야, CRL 이슈, 퍼실러티 문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실사를 하려 그랬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다. 이쪽에 피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못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항서제약, 중국 기업, 퍼실러티 문제, 생산시설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따져볼까요? 전쟁 지역이라 못 간다. 이거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세대가 바뀌었잖아.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화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인 결과에 대해서. 자, 이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이걸로 되는데 왜 이거를 BIMO 안 된다고, 자, 승인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서제약 퍼실러티, 실제로 생산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효능에도 문제가 생겨야 된다는 건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 BIMO, 자, 충분히 화상으로도 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거기 안 가도 됩니다. 전쟁 지역이니까. 항서제약, 퍼실러티. 자, 만약에 이게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에서 이렇게 문제를 잡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진양건 회장 여기 멘트를 보면요,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뭐 HLB 직원도 아니고 FDA 직원도 아니지만 항서제약에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다면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실사 없어도 승인이 났을 거라 본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스코에서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선정입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병역요법을 썼더니 이 암에 대해서도, 부신 피질암에 대해서도 효능이 있다. 처음에는 간암이었죠. 간암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에서 난소암, 이제 부신 피질암까지 왔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이거 효능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존 기간도 24개월 가까이 됩니다. 올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
허가 날 것 같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FDA가 패스트 트랙을 가동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긴급 승인 제도입니다. 원래 승인 한번 나려면 오래 걸리는데 H1B도 그런데 자, 약품이 꼭 필요하다. 효능에 문제가 없다. 긴급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12월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7월 2일 날 미팅 진행하죠. 자, 슬슬 이제 군불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팅 진행한 다음에 항서작의 퍼실러티 문제 CRL 보완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패스트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2월 전에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서브적인 문제들인데요.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을 역할하는 처방약 관리업무 대행업체.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라 그래서 3대 PBM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 점유율이 20% 정도 되는 옵토마렉스와 서브이아렉스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이미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CG인바이츠와 HLB 생명과학으로부터 HLB 제약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PBM 등재.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HLB 제약에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는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승인만 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CB 600억이 발행됐습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선제 조치. 중간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국 마케팅 자금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하긴 한데 엘레바 테라피틱스죠. 미국 자회사. 신약 허가고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마케팅 일종의 예비비 형태로 600억을 발행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발행됐을까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먼저 채권 발행, 회사채 발행하는 게 있죠. 두 번째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CB 발행하는 것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보통 코스닥 기업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CB 600억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전환사채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발행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먼저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떤 식으로? CB,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보통 주죠. 이건 서브입니다. 이게 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서브고 메인 형님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형님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세력이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CB 600억. 큰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자, CB도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승인 얘기가 나왔는데 거래소 이전. 자, 이거 왜 이전하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코스닥 150 종목이죠. 코스피 200 종목. 이게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잖아요. 공매도는 불가능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워낙 공매도에 시달려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번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살짝 이겼습니다.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어요. 물량 폭탄 내놨죠. 찌라시 퍼뜨리면서 찌라시가 현실이 되긴 했습니다. 승인이 안 됐으니까. 자, 공매도 세력들이 현재 열심히 뭐를 하고 있다? 숏커버 밑에서 사고 있습니다. 다시 위에서 공매도 했으니까 다시 사야죠. 자, 나중에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커버를 안 됩니다. 그때는 스키즈로 대응해야 돼요.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목이죠.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 액면 분할했는데 예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작년에 급등락 한번 했었죠. 이때 여름이었는데 이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2024년 2, 4분기 실적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 자 70에서 80만 원 원저리 뭐 15만 원, 20만 원대 정도 되겠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공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안 빠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숏커버를 합니다. 실적이 실제로 오픈된 다음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악재가 노출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숏 스키즈로 대응합니다.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300%가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스키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HLB 똑같진 않지만 이런 비슷한 패턴에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HLB 공매도 세력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HLB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종목은 일반적인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랑 다른 게 있죠.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에 기반해서 움직입니다. 얘는 수치가 안 나와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연히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피어나 포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도 험난하지만 이게 약으로 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치료제가 나올 확률. 일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초기에 R&D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돼요. 임상하려면. 세 번째, 장비나 물자 같은 것도 사서 실험해 봐야 됩니다. 초기 인풋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치료제 하나 만들려면. 근데 일상이나 이상하다 포기하고 약에 대한 설계도,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얘네들이 성공하잖아요. 10%, 매출의 5에서 10%를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임상 끝난 다음에 폭락하는 이유가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죠.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자, 이런 과정이 다 마무리됐고 이제 승인만 남았습니다. 승인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판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매출의 100을 두 국가에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죠. 다른 종목들하고 다른 섹터들하고. 자, 그리고 CB 600억이 발행됐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시세를 딱 만들고 있습니다. 쇼 커버 중이에요.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있죠. 나중에 패스트 트랙 7월 2일 날 미팅 끝나고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는 폭등합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가격 불문하고 사야죠. 손실을 감안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자, 바이오 종목이다. 심리적 부분이 크다. 설명을 드렸고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승인 절차만 남았고 승인 나게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CB 600억이 발행됐어요. 새로운 세력의 등장입니다. 넘버 2가 등장한 거죠. 네 번째, 공매도 세력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숏 커버 중인데 안 되면 숏 퀴즈로 갈 겁니다. 7월 달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이런 걸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급등이 나오다가 여기서 급락 나오고 여기서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군가가. 그죠? 자, 이거 누구냐? 요즘에 기관 동향 보셨나요? 이거 HLB. 자, 보시면은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공격적으로 들어온 세력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죠. 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는데 외국인들도 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저 저가 밑에 깔아놓고 삽니다. 안 들어오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살짝 구간을 정합니다. 들어올 수 있게. 세 번째는 뭐냐? 그냥 호가에 삽니다. 매수나 매도 호가에. 네 번째는 뭐죠? 이건 그때 시장가로 삽니다. 주가는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3단계, 4단계.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생략했어요, 얘네들이. 바로 이걸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헤지 펀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생략하고 제가 매매 패턴을 보니까 장중에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현재 HLB는 공매도 세력과 헤지 펀드가 붙은 겁니다. 이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솔직히 수급입니다. 누가 이기죠? 이거는 머니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글쎄 저는 얘네들한테 걸고 싶거든요. 돈이 많아 보입니다. 이쪽에 사는 거 보니까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얘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얘네들도 외국인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내리 누르고 있잖아요. 쇼커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7월 2일 미팅에서 이 패스트 트랙 얘기 나오게 되면 상황이 반전되면서 얘네들이 숏 스키즈를 할 겁니다. 얘네들은 그 전에 물론 물량을 담으려고 그러겠죠. 공매도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리 누른 다음에 쇼커버 하려고 그럴 겁니다. 얘네들은 빨리 물량을 담아야 돼요. 패스트트랙 얘기 나오기 전에.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팽팽한 겁니다. 위아래로. 매수와 매도가 팽팽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주봉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매집을 하다가 여기서 터졌죠. 이 세월을 보십시오, 여러분.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겁니다. 사고 나서 바로 급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월봉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중요한 게 있죠. 2019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이거를 제외하면 6년 정도 기간 동안 3만 원대, 6만 원대 구간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6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몇 배 오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몇 배 오른 거죠. 3만 원, 4만 원부터 4배에서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여기서 팔진 않습니다. 세력들의 매집할 수 있는 기간,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 얘네들의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밀리긴 했지만 신고가 찍었던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를 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봉이나 주봉 보잖아요. 저기 얘네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인 얘네들 주세력입니다. 얘네들 주포예요. 개인들이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다 텁니다. 개미 털기. 공포를 조장하거나 희망을 주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크다고. 왜?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안 그래도 주식은 심리적 영향이 큰데 이건 더 크다는 얘기죠.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이거 매매를 많이 해도 나중에 지나보잖아요.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왜?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 인맥 얘네들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자 먼저 세력들이 매매하는 거 어떻게 하려면 패턴 분석을 알아야 되고, 이슈 분석도 알아야 되고, 차트 분석, 그다음에 심리적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어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HLB 전체 계열사가 FTA 승인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했습니다.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진 영역이고, 7월달 FTA 미팅이 예정돼 있고, 코로나 때 썼던 패스트 트랙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걸 노리고 헤지 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얘네들. 공매도 세력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데 승부가 날 겁니다, 조만간. 미리미리 대응 전략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민수가 직접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자료냐면요. HLB 전체 계열사 카바가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 있고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 거래소 이전 FTA 승인. 불발됐죠? 부정적인 전략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핵심 이슈 분석, 올해 급등 예상 종목. 자, 3번이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5번이 중요합니다. 급등 예상 종목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배너의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전체 내용 다 중요하지만 전체 계열사 카바가 가능하다는 거. 3번에 승인 안 됐을 경우 전략,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010-3158-8575. 이 배너에 있는 번호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죠. 지금 뭐 정신 없으실 겁니다.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전체 계열사 카바 가능한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여러 종목이 되잖아요. 자, 이거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인데 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무료고요. 자, 인원도 300에서 제가 HLB 때문에 전체 계열사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더블로.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입장하시고요.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고, 인원도 6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은 아니지만 자, 중장기 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참 수익이 많이 나는 방인데 여러 종목이 나갔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부터 제가 HLB를 신호를 드렸습니다. 이게 작년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보시면 HLB가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 10만 주 되던 주식이 600만 주가 터집니다. 11월 달에. 제가 11월 14일 날 HLB 35,500원에 드렸습니다. 거래 터지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제가 매수를 했어요. 3만 원대. 자, 가격이 참 아득하죠. 예전으로 보면. 자, 그다고 급등이 나옵니다. 일본 보시면은요. 3월 달인가요?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저게. FTA 승인 얘기 나오면서. 저는 너무 감기 과열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수치 나온 게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3월 26일 날 HLB 12만 원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이날 12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긴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4배 정도 넉 달 만에 챙기고 나왔는데 뭐 보시다시피 5월 달에 급락하죠. 제가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서 시그널을 체크하고 이거를 2차 매수를 드립니다. HLB 5월 23일이죠. HLB 5만 원. 단기 납폭 가대 수급 포전 FTA 약재 반영. 헤지 펀드가 들어온 걸 눈치챈 겁니다. 제가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 보고서 1단계, 2단계 생략하고 3단계, 4단계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5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저는 이쪽에 걸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온 섹터 AI 관련 전력기기 종목들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노후한 전력망을 교체하기 위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죠. 예전에 LS 산전입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3월 초부터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LS 일렉트릭을 이슈가 터지면서 LS 일렉트릭 3월 7일 78,000원에 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거 20만 원 넘었죠? 넘었었습니다. 지금 빠지긴 했는데 다시 올라오는데 3배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섹터의 가장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영상 보신 다음에 자, 신규 종목도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자, 미래사업기획단 팀이 만들어졌죠. 7년 만에 M&A 때문에 M&A 팀입니다. 제가 세력 인맥을 동원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계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이고요.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 비상장 해외 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이거 이상이고요. 비상장은 1000%짜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4만 원, 5만 원짜리 주식이 24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게 단기간에 바닥에서 500%가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인데 리포트인 종목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이거는 삼성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바닥에서 꼭 계좌에 담아 두시고요. 자, HLB 논란의 주식입니다. 전체 계열사가 FTA 승인 때문에 등락이 커지고 있는데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HLB R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방인데 자, 인원도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무료고 입장하시고 전체 계열사 커버 드리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신규 배서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삼성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문자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립니다. 자,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 특히 리포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HLB 전체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HLB 제약,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CJ 인바이츠 3번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 부정적인 시기에 전략도 들어가 있고 5번에 급등 예상 종목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방 인원도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무료고요.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